당장 환자하고 얼굴 가까이 대는 치과의사가 40 나이에 볼타군이 울긋불긋할 정도로 뭔가 해소가 안 되는 와중에 딴 놈이 우리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며느리까지 끼고 살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제가 직접 목도를 하니 가슴에 천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아글아글 썼지요. 진정하세요 사돈. 일이 이렇게 됐네요. 저번에 우리가 그런 게 저것이 혹시나 제자리로 돌아갈까 하고. 무슨 헛소리세요. 그 막말을 해놓고는 저를 다시 볼 생각을 했어요? 며느리 제약 그런갑다 내놨는데 사돈네가 하도 막말을 해서 틀림없이 뭐가 있긴 있구나 하고 지켜섰던 중입니다. 드러나 보자. 어째 여기서 이러고 있냐? 애들은 어쩌고. 이러고 사느라고 한국 들어오라는 승연이 전화도 안 받고 따돌렸구나. 너는 남자 만나 살면서 감히 내 아들한테 돈 모자란다 돈 보내라 닥달하고. 어머니 그게 외롭다 보니 제가 나름 일하려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는 봤는데 영 자신이 없더라고요. 일용직이라도 해야지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신세 촬영하게 됐나 싶은 게 그니까 이제 5살 3살 데리고 굳이 나간다고 한 게 너다. 그 소리는 나하고 우리 승연이가 할 이야기고 저 남자하고 언제 어떻게 만난 사이인가 그거나 말하라고. 그게요 대학 후배인데요. 직장 옮기면서 힐링하러 여행을 왔더라고요. 머물 곳이 없다고 해서 돈도 절약할 겸 와있으라고 했다가 그만. 그러니까 내 아들 돈으로 생색내다 눈 맞았다 이거네. 듣던 저는 손이 부르르 떨리며 저절로 뻗쳐져서 며느리를 때리고 말리는 사돈네도 때리고 며느리 후배라는 놈에게는 발이 자동으로 나가는데 어째들 이렇게 짐승처럼 은혜도 뭐고 모르고 사는가. 신물이 나서 닿는 제 손에 병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가 애들 핑계로 데리고 나가서 우리 손주 있는 집에 다른 남자 불러들여 놓고 자빠진 생각을 하면 치가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TV에서 울고불고 후회한다는 기러기 아빠가 내 아들 아닙니까? 실컷 돈 처바르고 공부시켜 데려오면 아빠는 나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남의 집에 와 있는 것 같다고 나 몰라라 손주들이 키우는 공 모를 거 걱정했더만 하다하다 내 아들 돈으로 바람난 꼴을 보자 하늘이 빙빙 도는데 며칠 전에 저를 그렇게 악다구니 쓰며 쫓아낸 사돈들은 다시 이 화상을 우리 집에 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남자애네 집에서 애 둘 딸린 며느리를 끝끝내 반대를 해서 조만간 결혼하면 정신 차리고 애들 돌볼 거라는데 누구 맘대로요. 우리도 처음엔 그러면 안 된다 말렸어요. 근데 또 지들 둘이 좋아 죽는 걸 말린다고 듣겠어요. 그래도 승현이가 준 돈 빼돌려서 같이 쓰지는 않았어요. 이 친구가 대기업 연구소에 있어가지고 한국 들어오면서 우리 막내를 그쪽으로 들여보냈거든요. 누구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어린 조카들 봐줘야지 어쩌겠어요. 그래 우리가 300 쓰고 나머진 애들이 학비로. 당신들이 뭘 한 게 있다고 300을 받았는데 내 아들 속인 대가? 공범이라서 내 아들이 손주들 학비로 보낸 것에서 빼먹었어? 그래서 돈 보내라는 전화는 그렇게 열심히 했었구나. 요망한 것이. 애들 가르친다는 핑계대며 아주 일가족이 빨대 제대로 꽂았어. 그 집서 애 둘 엄마라 그러겠냐 이거사? 애까지 낳은 남편 대하는 꼬라지 보고 반대하는 거지. 보나마나 자기 아들하고도 살다 실증나면 다른 남자한테 갈 텐데 말이다. 아직 이혼 처리도 안 된 게 그래 그 집 허락받고 내 아들하고 정리하려고 했냐? 양쪽에 발걸치다 한쪽 삐끗 나면 시치미 떼고 갈아타게? 머리는 기막히게 좋다. 어머니 저 조만간 들어가서 애들 데리고 한국 들어올게요. 이 사람은 그 이 돈 안 썼고요. 오히려 애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사주고 놀아줬거든요. 애들도 형기 삼촌 좋다고 할 정도로 그 넓은 미국 땅 차 몰고 다니며 캠핑도 시켜주고 애들 견문 많이 넓혀줬고요. 요것이 끝까지 사람을 놀리나. 그래 아빠 소리 못한다는 애들이 이 남자한테는 형기 삼촌은 부르냐? 어느 집 족보가 엄마 애인을 삼촌이라 부르냐? 왜? 아빠라고 가르치지 그랬냐? 그래서 나보고 저 남자한테 감사 인사라도 하란 거야 뭐야? 그래서 저 집에서 반대하니 아무 일 없는 듯이 슬그머니 기어 들어오려고 했었냐? 추석에 처가 들리는 사위처럼 친척집 데리고 오면서 감히 끝까지 우리를 속이려고 했어? 생각할수록 치가 떨리고 인간 같지 않아. 저는 이것들에게 그동안 가져간 돈 싹 뱉어내라 했습니다. 남자에게도 집에다 얘가 어떤 애인지 알리고 너 다닌다는 회사에도 다 알릴 테니 남의 남자 꼬여낸 죄 거기에 그곳에서 안 끝내고 기어이 한국까지 달고 들어와 근 4년을 속인 죄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면 버텨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돈이며 며느리는 오히려 지들이 위자료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입니다. 자기 딸은 우리 쪽 손자 손녀를 위해 희생하다 실수한 것 뿐이라네요. 심지어 여기 있는 며느리 대신에
다른 딸 보내서 애들이 타국에서 잘 적응해 지내고 있다고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차례 지내는 아들의 며느리를 다 불러냈습니다. 아들들도 그렇지만 우리 큰 며느리요. 둘째가 미국으로 토끼는 바람에 명절일 혼자 하지 않았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쌓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얄밉죠. 그렇게 가서는 조카들 사진을 보내주기를 해, 감사 전화를 해. 거의 잠수 탄 거나 다름없이 살더만 이렇게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 애들 내팽개치고 살고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다. 제 말 듣고는 눈이 동그래져서 쥐잡듯이 잡는데 그렇게 버러지 같은 것이 임자 제대로 만났지요. 우리 둘째는 안 그래도 기대감이 없던 차에 차라리 잘 됐다 해탈한 표정으로 애들 안부만 물었는데 그 와중에 장인 장모에게 300 뜯긴 거 알고는 지가 못나서 이렇게 됐다고 자책을 많이 했지요. 변호사 선임해서 상담해보니 사기로도 걸 수 있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물론이고 애들 사는 집이 아들이 얻어준 집이 아니라 허름한 할렘과 비슷한 곳에 있었거든요. 게다가 4년 전부터 애들 돌보는 이모부터 애들까지 어찌나 디룩디룩 살이 쪘는가. 순 햄버거, 과자, 초콜릿으로만 애들을 먹였더라고요. 다행히 한국말만 잘하던 애들은 한국집에 가고 싶다고 해도 며느리가 쥐어뜯어가며 이곳에 살자고 하더니 남자 만난 후론 게으르디 게으른 이모 손에 맡겨줘서 공부고 뭐고 물 건너갔습니다. 무서워서 동네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성적도 꼴찌해서 간당간당했지요. 그러게 조기 유학이고 뭐고 결국 못된 여자들이 애들 위에 대는 핑계란 말을 실감했지요. 우리 쪽에서는 하나 부끄러운 짓 한 게 없어 그냥 조용히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며느리 쪽에서 너무 당당하게 결국 재판까지 갔는데 어머니 도리하다 외로워서 실수한 것이라고 뻗대는데 무슨 실수를 4년 내내 합니까? 결국 며느리 후배라는 머스마 쪽 어머니까지 만났습니다. 제가 우리 쪽에는 전화 한 통을 안 하던 게 그 집에다가는 아주 꼬리 살살 치고 이미 이혼했다고 했다는데 이혼녀인 것도 탐탁치 않았는데 아직 혼인 중이라는 소리에 그 집서도 청천벽력이었죠. 덕분에 며느리가 작정하고 바람피고 재혼까지 구상하고 있던 것이 판명이 나서 애들 양육권 지키고 위자료까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받게 되었답니다. 아들은 따로 그 후배라는 놈을 고소했는데 월급 400 얼마인 놈 따라간다고 1000만 원 보내준 우리 아들을 그렇게 허접스레게 취급한 것이 저는 괘씸해서 이루 말을 못합니다. 어느 어미가 애들 있는 집에 남자 불러들여 근 한 달 정도 동거하다시피 하고 감히 우리 모르게 한국에 버젓이 들어와 살아요. 가족이란 것도 늘 부대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 먹고 한 집에서 자면서 툭탁툭탁 해야 정이 들지. 한창 젊고 어린애들 떼어놓으니 정말로 서로 간에 서먹해서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애들은 한국에 와서 좋긴 좋은데 집밥에 적응을 못해서 한동안 애를 먹었는데 햄버거 피자만 찾으며 콜라 환타나 마셔대니 몸무게가 저보다 더 나갔습니다. 이제 10살에 7살인 애들이 허리살이 7겹으로 접히더라고요. 소화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당뇨기가 있었는데 계속하면 인슐린 주사 맞아야 한대서 제가 독하게 한 석 달 애들 살 빼고 섭생에 신경을 많이 써서 다행히 지금은 정상이 되었지요. 그래도 내 새끼 품고 사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애들도 애들 비만 클리닉이니 운동센터 보내고도 여윳돈이 남고요. 그래 애들 반찬 만드는 김에 병원에도 반찬 몇 가지를 나눠줬는데 거기 34 먹은 간호사 양반 하나가 있거든요. 어찌나 상냥하고 사근사근한지 솜사탕처럼 살살 녹는데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답니다. 그 아가씨를 보는데 우리끼리 말이지만 며느리며 사돈이 우리 아들 물주 취급했지 않습니까? 슬프지만 저도 물주 취급하긴 합니다. 큰애보다는 아무래도 벌이가 좋으니 돈 이야기에 부담이 없어요. 이건 어느 집이나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무슨 어린 것들에게 1000만 원이나 들어가나 했다가 며느리네 친정까지 먹여 살린 것에 치를 떨던 제가 그만 질버렸습니다. 김 간호사는 그런데 결혼 생각은 아예 없어? 얼른 시집 가야지. 금방이야. 에이, 저는 그냥 이대로 살다 가려고요. 제 벌이로는 부모님 건사하기도 힘든데요 뭐. 애 낳는 것도 무섭고 키우는 것도 무섭고 무엇보다 평생 상처 안 주고 안 받고 살 수 있을까도 모르고요. 요즘 남자들은 결혼해서도 바람을 예사로 알고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제 친구는요, 예비 신랑이 결혼 전날 이상한 곳에서 놀다가 걸리기도 했거든요. 그럼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남자 바람기 무서워서? 그런가요? 그러네. 예, 결혼하려면 요즘 근 1억 가지고 하더라고요. 전 그럴 돈도 없고요. 괜히 우리 부모님까지 짐 지우기가 그래요. 처음에 꼬실 때야 공평하게 하자고 하지만 입 싹 씻잖아요, 보통.
저는 그냥 혼자 살려고요. 내가 돈도 잘 벌고 바람이 뭔지 모르는 놈 아는데 소개시켜줄까? 에이, 그런 남자가 어딨어요. 돈 있으면 친구도 많아서 헛짓하던데요. 돈 벌어도 그런 것은 생각도 못하는 놈 있어. 등신같이 호구 잡힌 거 알면서도 군소리 없이 당해주다 오히려 후들겨 맞고 찔찔 짜던 놈. 밖에선 호구 아닌데 이상하게 지 마누라한테 약해서 근 4년을 끙끙 앓던 놈. 착하고 인물도 괜찮어.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애가 딸려있다는 점 정도? 김 간호사도 알 텐데 그놈 정도라면 처가에 근 300 정도 생활비 줄 거야 아마. 예? 농담 마셔요. 원장님이 뭐가 아까워서 저하고. 그러고는 홍당무가 되어 쌩하니 달려가는데 제가 아들에게 들은 게 있거든요. 젤로 적극적으로 밥 챙겨준 간호사가 김간이었답니다. 심지어 마누라도 자식도 안 챙기는 우리의 생일날 미역국 보온병에 담아가지고 왔다는 얘기에 치매인 척 밀어붙여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 둘째가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사람 민망하게 만드냐고 하길래 미안하니까 네가 나 대신 데리고 가서 고기 좀 사줘라 하고 20만 원을 쥐어줬지요. 이건 내가 사는 거다 하고요. 그랬더니 요놈이 진짜로 김간 데리고 고기 구워 먹고 왔더라고요. 저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면서요. 퍽이나 내핑에 대면서 은근 흑심 채우는 것 같아서 날 잡고 둘째에게 물었는데 실은 외로운 시절 분위기에 혹해서 몇 번 선 넘을 뻔했다가 불굴의 의지로 참았다면서 감히 애 둘 딸린 놈이 아가씨에게 어쩌겠냐고 하는 겁니다. 아마 애인 있을 거라면서요. 친정이 돈 없어서 부모님 자기가 봐야 하고 남자 바람나서 상처받을까봐 무서워 결혼 안 한단다. 미주알 고주알 일러바치며 저런 아가씨하고 결혼했으면 다달이 근 3,400 쳐가지고 이쁜 사위 되었을 텐데 시간 버리고 돈 버렸으니 이번엔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둬라하고는 병원 가서 물 쏟고 실수로 발 헛디디고 생쇼를 하며 김간호사 신세를 지고 고맙다는 인사는 둘째에게 돈 쥐어주며 고기 구워 먹으라 하고 부탁을 했죠. 그렇게 한 1년을 주구장창 밀어대니 둘이서 눈이 맞아가지고 주말에 애들 데리고 놀이공원 가고 그러더니 결혼한다고 나섭디다. 세상 이렇게 반가울 때가 어딨나요. 그저 애들 과자니 빵 먹이기 전에 밥만 때 맞춰 챙겨주면 더 바랄 것 없다 하고는 모든 비용 우리 아들이 대고 모셔왔습니다. 며느리가 제일 걱정하는 처가에는 300씩 생활비 드리는데 아까울 것 없고요. 우리 둘째가 김간호사와 결혼하는 날 저는 추악한 사돈들에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봐라 하고 말이죠. 그 긴 세월 우리 아들도 의리 지키고 며느리도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에 꿋꿋하게 호감 잘 다스리며 이겨내는 것을 본분 다 잊어버리고 후배 만나서 홀랑 일친 당신의 딸과는 다르다 하고요. 엇나가는 딸을 후들겨 패서라도 제자리에 돌려놓지는 못할 망정 입 다무는 조건으로 300 챙겨간 추잡스러운 인간들은 아쉽게도 오지 않았지만 간간히 애들 보면 안 되냐는 추근덕 전화는 끊어졌으니 제 바람대로 되었지요. 애들하고 며느리는 아주 잘 지냅니다. 애가 사근사근하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포기와 기대도 빠르거든요. 둘째 며느리는 결혼한 지 10년째 애들 고등학생이라고 학원마다 태워 나르면서 다른 애네 엄마들하고 똑같이 극성 부리면서도 애들이 피곤타하면 그냥 째고 일찍 재우기도 하는 멋진 아이랍니다. 하여간 지 머리 못 깎는 애들 때문에 푼수짓했지만 후회 없습니다. 결혼한 후로는 저도 나대지 않고 그래라 저래라 무조건 애들에게 맡겨서 전 며느리를 제가 나서서 찍어낸 이야기하면 안 믿긴다고 합니다. 어머니가요? 하면서 놀라는데 슬금슬금 들러붙으려고 하는 거 제가 머리도 잡고 사돈 양반 배떼지도 발로 차서 떼냈다고 하면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이런 말하면서도 혹시나 이상하게 보면 어쩔까 하는 것이 없는 게 며느리도 사돈들도 충분히 고마운 줄 알고 조심하며 더한 욕심을 부리지 않아 더 챙겨주고 싶어진달까요. 어린이날마다 우리 손자 손녀 그 집 가서 직접 만든 탕수육이니 돈가스니 먹고 두 손 무겁게 오니 300이 아니라 3,000이라도 며느리네에게는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이뻐하시는 만큼 저도 우리 둘째 며느리 이뻐하고요. 참 고맙답니다. 하여간 뒤용박팔자라는 여자 인생에 지복 스스로 걷어차고 남편 돈으로 불꽃 같은 사랑 태운 전 며느리도 아들과 연은 끝났지만 애들 앞에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길 바랍니다.